의사소통 유형 3번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형은 좀 재미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형이라는 게 제가 분석하기에 재미있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의 분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집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용어로서 정의하기 전에 그냥 주변의 일상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험들이 많냐면 이런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번 유형의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난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떤 과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리포터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장관상을 받았어. 자,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된 이유는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이게 망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판단할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3번 유형의 사람들은 뜨끔하실 수도 있고 3번 유형이 누가 3번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3번 유형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경쟁심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심만 강한 게 아니라 경쟁심이 강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성취 욕구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그런 패턴으로 삶의 이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 그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뭐랄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서 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한 3년차, 5년차 정도의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나 그 승진, 예비 승진자, 좀 더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이 3번의 특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더 열심히 빠져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3번 유형은 성취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를 위한 효율의 방법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돼 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 그게 맞아요. 3번 유형 사람들은 일 처리를 할 때 일머리가 있다,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취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아까 그 경쟁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 1등주의자, 뭔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내가 최고를 찍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좋게 표현될 때가 있지만 아쉽게 나타날 때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무언가 나의 이 경험에 의거해서 당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돼. 약간 이런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강박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럼 일을 잘하는 건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매진을 하다 보니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팀장 맡으신 분들은 보통 보면 언제까지 이걸 빨리 끝내야 돼. 더 나은 결과 막 이걸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빨리 퇴근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는 더 한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성공을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될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회피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실패를 절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알리는 걸 선호합니다. 나의 성공을 알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내 실패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해하는 경우가 많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 나는 성공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쟁에서 이겨갖고 성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성이나 활동성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앞에서 나오는 대표나 리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화술 자체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경쟁이나, 그러니까 경쟁이 똑같은 일에서 계속 경쟁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경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적응력도 꽤 좋은 편이고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내 이미지, 그러니까 승리자로서, 성공자로서의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건 유능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내 주변에서 3번 유형은 누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3번 유형을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3번 유형입니다. 네, 일에서 일머리가 좋고 일을 잘 처리하고 효율적이고 경쟁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3번 유형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현실에서. 그 대신 좀 뭐랄까요? 좀 차갑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차가운 게 이제 냉소적인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득과 연관이 없는 사람 혹은 그 이득의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내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일상에서도 좀 드러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했던 2번 유형 같은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게 행복하게 돼요.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점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소통을 한다. 3번에게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3번은 알아서 쫓아옵니다. 알아서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민폐만 끼칠 것 같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3번 유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 유형은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특히 성공 지점에 있을 때와 실패 지점에 있을 때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성공 지점에 있을 때는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강한 신뢰감, 리더로서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왜냐하면 3번 유형은 객관성이 떨어질 확률이 꽤나 높아요. 이게 좀 이 딜레마 같은 말인데 어떤 거냐면 3번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행동이 성공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만들어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했을 때 성공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복을 통해서 이미 객관화가 된 내용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3번끼리 모였을 때 제가 아까 그 신입사원 그 예비 승진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3번끼리만 모이면 일이 다 효율적으로 되고 다 잘 굴러가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맞거든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던가 협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를 한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 효율과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3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공지향적이고 좋은 측면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만 아쉬운 측면은 이러한 실패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말 극도로 안 좋은 면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만하거나 허영심이 있거나 약간 사기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패를 싫어하니까 그걸 오픈하기 싫어하니까 성공을 좋아하니까 내 성공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측면보다 단기적인 측면의 요소에 훨씬 더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장기적으로 오래 꾸준히 해서 얻는 성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 형태의 일을 선호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3번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 능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 이렇게 소통을 하면 관심이 있는 어떤 요소로서 이점이 뭔가, 인센티브가 무엇인가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3번에게 가는 건 단순히 관계적인 측면에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게 되면 혹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어떤 주제로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측면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했을 때 적극적인 소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할 때도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3번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어야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3번 유형의 사람들은 효율성을 추구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소통 스타일을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3번 유형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 효율적인 사람, 성취 지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측면이 있다고 했죠?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워커홀릭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의 사람들이 3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통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이점에 대한 주제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소통 스타일도 효율성과 성과 위주의 스타일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3번 유형 효율의 리더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